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행정사 8강인데, 7강 시간에 소청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소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소청서를 작성하는 걸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잘 들으시고 소청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징계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정상 참작을 받고 징계 구제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소송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심판이라고 행정심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정심판은 어떤 유무죄를 다루는 게 아니고, 그렇죠, 물론 형사사건처럼 뭐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는 게 아니고 정상 참작을 받아서, 그렇죠, 원하는 처분으로 감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소청이에요. 그러니까 소청의 본질은 무슨 형사사건처럼 나는 죄가 없다 이런 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잘못은 인정하지만 너무 징계 처분이 과하다, 그렇죠, 과하다. 그래서 우리가 감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죠, 하는 게 소청의 의미다. 그러면 소청을 할 때 소청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징계가, 제가 7강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징계가 예를 들어서 파면, 그죠? 그 다음에 해임, 그 다음에 이제 강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경찰관만 있는 거지. 경찰만.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은 강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반 공무원은 강등이 없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강등이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정직, 그 다음에 감봉, 그 다음에 견책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보통 이 파면이나 해임당한 사람들은 이걸 배제 징계라 그러잖아요. 배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잘리는 거죠. 물론 파면과 해임을 또 구분한다면 파면은 퇴직금이 또 2분의 1이 날아가죠. 그래서 불이익이 크죠. 쉽게 말씀드리면 퇴직금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퇴직 수당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뭐 있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불이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크다. 못 받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만약에 이 파면이나 해임을 받을 때 요걸로 이제 내려간다든지, 그렇죠, 뭐 일반 공무원은 강등이 없으니까 요거 내려간다든지 하면은 여러 가지 소청이 있어서 이런 사유들을 부각을 시켜야 돼. 이런 사유들을 부각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당시의 상황이 뭐가 있겠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경찰 공무원이든 일반 공무원이든 만약에 그 당시에 음주운전을 해서 걸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음주운전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만약에 해임당했다. 그렇죠? 해임당했다. 그러면 이게 한 단계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뭐를 부각시켜야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정상참작 사유인데 그 당시의 상황이죠. 예를 들자면 뭐 몇 킬로 운전을 안 했다든지, 아니면 뭐 친구 생일이라서, 아니면 뭐 친구 뭐 결혼한 날이라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불가피한 상황이. 뭐 이런 걸, 아니면 누구 생일날이라든지 뭐 이런 걸 부각시켜가지고, 아니면 뭐 친구 아버님 장례식이라든지 이럴 때는 술을 안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부각시켜서 서술을 하는 것이 좋다. 그러겠죠? 예, 그 다음에 그런 게 없다면 또 이런 거, 과거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표창을 많이 받았던 실적이 있다. 뭐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든지 장관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실적이 있으면 그 표창장을 복사해가지고, 그렇죠, 뒤에 첨부해서, 소청서 뒤에 첨부해서 정상 참작을 받는 방법. 그 다음에 전력이라는 거는 과거에 아무 전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 공무원이 나중에 과거에 아무런 전과가 없어. 뭐 옛날에 과거에 징계도 받은 적이 없다. 전과도 없다. 이런 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런 걸 부각시키면. 그래서 그런 측면도 아주 정상 참작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 감형을 받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가정 형편.
예를 들어서 노모를 모시고 있다든지, 그렇죠. 가정 형편이 어렵다든지, 외벌이라든지, 맞벌이가 아니고 외벌인데 제가 이 조직에서 참 옷을 벗으면 이 가정이 살아가기가 막막하다든지, 뭐 이런 걸 갖다가, 그렇죠. 부각시키면 심사위원들도, 징계위원이나 소청위원들도 굉장히 참작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 다음에 케이스별로 상담 후 수임을 신중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행정사한테 어떤 소청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내용을 들어보면 어떤 행정사는 내용을 들어보고 무조건 만능도 아니고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수임하는데 나중에 그건 문제가 돼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모 경찰서에서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있었던 일이에요. 모 경찰서에서 순찰차 안에서 경찰관 둘이서 남녀가 성관계를 했어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아주 파렴치하고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거는 소청 수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 걸 마치 된다고 다 수임을 받는 행정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모든 사건이 다 정상참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 내용에 따라서 정상참작이 되는 게 있고 아무리 이런 게 많다 하더라도 죄질이 아주 나쁜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아예 정상참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중에 안 되면은 그렇죠. 굉장히 이미지가 깎이고 욕을 많이 얻어먹죠. 아무거나 그렇게 수임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명심하시고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딱 들어보시면 이거는 죄질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가 거의 나옵니다. 답이 나온다고요. 그런 걸 수임해서는 안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징계위원회. 이거는요, 출석이 되잖아요, 출석. 징계 대상자를 나오라 그럽니다. 나와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래요. 이때 대답을 잘해야 돼요. 대답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 했을 때 대답을 행정사가 잘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이때 대답을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내가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오히려 소청의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대답을 아주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거기 분위기에 맞게 대답할 수 있는 요령 이런 거를 전문가인 그 행정사들하고 좀 상담하고 충분히 연구를 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행정사들이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청에 대한 시리즈 2로 8강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잘 참조하시고 나중에 소청의 효과를 좀 크게 극대화시켜서 민원인이, 의뢰인이 좋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8강 시간은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9강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뵐 것을 약속을 드리고 오늘 8강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